안녕하세요. 10번째 강의입니다. 춘천을 돌아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상 그 풍수지리서를 수입하신 분이 통일신라 말의 도선스님이신데, 이 도선스님께서 천하의 명당은 춘천이라고, 봄내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순겸 장군의 묘, 그 자리가 그 당시 천하명당으로 왕건, 고려태조 왕건의 묘자리로 도선스님이 잡아주신 거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당 자리에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엄청나게 발굴이 되고 유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10번째 강의입니다. 춘천에 엄청난 숫자의 고인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만 나타나는 지배자의 무덤이거든요. 권력층의 무덤입니다. 따라서 지배자의 무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부족 국가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글쎄요, 고조선만큼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에서 발굴되는 고인돌 유적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지구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고인돌 분포 지역을 지구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고.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인돌의 출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반도를 비롯해서 만주 지역, 당연히 만주 요동 지역은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이족이 살고 있는 이 만주, 요동, 한반도,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인돌은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중국 영역 중에서 산둥반도에서 고인돌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왜? 산둥반도는 고대의 동이족 삶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공자님이 한 2500, 600년 전 분인데 고향이, 공자님의 탄생지가 산둥반도거든요. 중국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태산이라는 산도 산둥반도에 있습니다. 태산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라는 것은 과장이라는 거 아시죠? 왜? 설악산보다 낮아요. 근데 왜 클때자를 썼느냐?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평야가 쫙 있다가 산 하나가 딱 돌출하면 엄청 커 보이죠? 그래서 태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동이족의 삶의 거주지인 산둥반도, 그리고 남중국가의 일부,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도 나타나네요. 인도 부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분,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의 일부, 아프리카의 일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지중해, 요게 지중해죠. 와, 북유럽 지역에 엄청난 고인돌이 발견이 되는군요. 그러면 영국에서도 상당수의 고인돌이 전국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연구해 봐야 될까요? 어느 지역의 고인돌이 시기적으로 앞서 만들어졌느냐를 연구를 해봐야죠. 그러면 그게 거기서부터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중심지잖아. 그런데 전 세계 고인돌 중에서 우리 지역의 고인돌이 가장 오래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인돌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한반도와 만주와 요동과 산둥반도 일대의 동이족이
청동기 시대에는 세계의 패권을 너무 나갔나요? 자, 이러한 고인돌 분포도는 무언가를 상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평면 지도에 옮겼습니다. 지금 지구본에서 보신 노란 분포도를 빨간색으로 해서 평면 지도로 옮기면 동그라미 크기가 발견되는 개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와, 종주국이고요. 인도 대륙에서도,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시베리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페르시아죠. 네. 여기 지중해 지역이고요. 여기 유럽 지역이죠. 영국 지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까지.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고인돌 문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종주국이 한반도라면 더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프랑스에서 발견된 고인돌입니다. 프랑스 까르냐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인데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고인돌 맞죠? 누가 봐도. 예. 예, 요건 프랑스 어느 지역인지 제가 못 찾았는데, 예, 프랑스에 있는 고인돌 중에 또 하나예요. 아까보다 또 정교하죠. 예, 프랑스 고인돌을 2개 봤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고인돌입니다. 탁자형이죠. 북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인돌이 아일랜드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 다음 중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인데 탁자식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고대에는 우리 민족, 동이족의 삶의 거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거임에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남방식. 남방식과 북방식 아시죠? 북방식은 꼭 탁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밑이 길고요. 위에 깔판이 이렇게 낮은 깔판, 고기 구워 먹기 딱 좋은 깔판이 깔려 있는 게 북방식 탁자형이고요. 남방식은 괸돌이 아주 난장이에요. 키가 작은 괸돌이 4개 있고요.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얹어놨기 때문에 거의 땅에 그냥 큰 돌 하나를 놓은 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남방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이북지방은 북방식 탁자형, 한강 이남식은 남방식 바둑판형이 되는데 일본에서 발견된 것은 당연히 남방식 고인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 자라같이 생겼네요. 일본 고인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분포 지역을 봤습니다. 이건 외국 자료인데요. 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 고인돌 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까 보셨죠. 일본에는 요 규슈 지역, 남부 섬인 규슈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이북지방 섬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산둥반도. 우리 민족의 분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조선의 영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인돌의 분포도하고요, 고조선의 판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고인돌의 분포도인데 고조선의 영역은 바로 이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요동, 만주, 벌판 전체를 고조선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인돌 분포도하고 고조선 영역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북방식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탁자식으로 해서 괸돌이 길고요. 그 위에 덮개돌이 얇습니다. 그래서 고기 팔 때. 근데 고인돌에 진짜 고기 구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남방식은 기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괸돌이 낮고요. 덮개돌이 크죠. 이런 게 남방식, 한강 이남, 일본 지역 뭐 이런데. 개석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간 형태를 뜻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때는 인간의 단순 노동력이기 때문에 피라밋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라미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고인돌 문화는 아닙니다. 이 고인돌에서 한 단계 발전하면 이제 철기 시대에 가면은 돌무지 무덤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집트에서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는 전부 고인돌의 다음 단계인 돌무지 무덤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고인돌의 축조 방법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으로 전파되어서 이거보다 몇백 배 더 큰 피라미드 문화를 만들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북방식 고인돌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북방식 고인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남방식 고인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요, 이 고창이라는 마을에,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마을에 천여 기 이상의 그 고인돌이 모여 있어요. 철나가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인돌이 한 지역에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입니다. 전라북도. 저도 이 지역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현지 분들이 농사철에 열심히 농사를 지시면서 이제 새참을 이런 평평한 바위에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기 고인돌 유적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군 바위야. 현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고인돌은 무덤일까요? 제단일까요? 하는 게 이제 학자 간의 설왕설래가 되는데, 교과서에는 무덤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무덤. 그런데 시신이 없는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신이 없는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잖아요. 제단으로도 아마 사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평등사회에서 불평등사회, 즉 계급사회로 갔다는 증거가 고인돌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많이 발견이 될수록 그 지역에 권력이 강한 사람이 많았고 국가적 규모가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고창군을 제외하고 휴전선 근처에, 즉 한강 이북지방 북한강 유역에서 가장 출토가 고인돌이 많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춘천인 거 아십니까? 그만큼 풍수지리 같은 게 나타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춘천 지역에, 봄내 지역에 모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그 인구수가 엄청났을 텐데, 그렇다면 고조선에 버금가는 고조선 남부 지역에 세력이 존재를 했다고 감히 추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상 가는 깊이에 대한 것은 고고 학장님들께, 대학 교수님들께 맡기기로 하고요. 춘천시에서는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고인돌을, 춘천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보존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을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부급 천정리 685-7 옛날 주소로, 여기에 가면 5기의 고인돌이 이렇게 성역화되어서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남방식도 있죠. 남방식과 북방식이 춘천에서는 동시에 나타납니다. 북방식이 더 훨씬 개수는 많고요. 북방식 아닙니까? 역시 그 옆에 있는 고인돌이고요. 그 옆에 또 요런 고인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형적인 남방식, 5개 중에서 4기는 전형적인 북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북방식 고인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춘천시 천정리에 가면은 지석군묘가 있는데, 지석묘는 고인돌은 우리말이고요. 고인돌을 한자로 표기할 때 지석묘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럼 지석묘 그러면 고인돌이라는 뜻이고요. 군묘니까 지석묘가, 즉 고인돌이 한 지역에 많이 모여있는 군집 집단이라는 뜻이겠죠. 자,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은 6만여 기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6만여 기 정도 되는 고인돌 중에서 4만여 기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럼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4만여 기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고인돌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요? 고인돌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흔해 빠진 고인돌이 왜 중국이나 일본에는 거의 없을까요? 이 미스터리 아닙니까? 예.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돌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 강의 시간이 좀 짧죠.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민족 명칭은 동이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이족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지었을까요? 중국 애들이, 요 인터넷이죠. 중국 분들이 지어준 이름일까요? 네, 중국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중화민족이 자신의 민족 이름이고, 문명국인 중화민족의 동쪽에 사는 오랑캐다.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중국 측이 부르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어준 우리 민족 이름이 동이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주류는 예맥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맥족은 예족과 맥족. 그러면 예맥족의 뒤에 붙은 맥족의 종주국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러면 고구려 영역에 들지 않는 지역, 다시 말해서 예족이 분포되어 있는 많은 지역도 있겠죠. 예족도 우리 민족, 맥족도 우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합해서 예맥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학창 시절에 외우셨던 옥저동해 할 때 동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동쪽에 사는 예족 국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죠.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눕니다. 영동지방은 대체적으로 예족 분포가 높고요. 영서지방은 맥족 분포가 높고요. 따라서 춘천 지역은 맥족 국가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삼한, 소위 말하는 진해서 한족이 살고 있었죠. 그럼 맥족의 중심 지역, 고구려를 제외한 맥족의 중심 지역은 영서지방에 있는 춘천, 즉 봄내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근거로 분포하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 즉 고인돌이 엄청 많이 출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개발과 보존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강에 소위 말해서 지금은 확정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레고랜드 개발 문제가 거론이 잠깐 되는데요.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거기가 중도죠, 중도. 중도에서 엄청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고인돌과 함께 출토되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 규모가 어마어마하는데, 추정을 해보니까요, 집자리도 물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섬 하나에서, 작은 섬 하나에서
그 부근까지 합해서 집자리,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혈거 지역이 한 1000여 개 출토됐다 그러면 상상 가십니까?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가 1000여 개가 출토되었다.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한 집이 5인 가구가 넘거든요. 근데 최소한 5인 가구라고 생각을 해도 1000가구가 집단으로 살았다, 거주했다 하면 곱하기라면 얼마입니까? 5000명이죠? 5인 가구가 집자리가 1000개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럼 5000명이 한 지역에서 살았다 그러면 국가죠? 그것도 청동기 시대에 5000명의 인구를 거느린 부족국가는 대단한 강국이죠? 연맹왕국 중에서 왕을 맡을 수도 있는 주도권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출토된 엄청난 문화재를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진을 제시를 할 텐데, 물론 2, 3년 전에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대로 좋은 환경으로 잘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따졌을 때 우리가 선사시대에, 즉 청동기 시대에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세력의 중심, 북한 강유역의 세력의 중심지였던 봄내의 역사를, 춘천의 역사를 그대로 덮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조금 허전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마음속으로 싫어합니다. 예. 선배들의, 조상들의 의해서 후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닙니다. 선배들의, 선조들의 보존 역할을 잘만 해도 일자리는, 후손들의 일자리는 선조들이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 강은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사진 여러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